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죠. 오늘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상한가 가고 대단한 또 기염을 통했는데 일단 오늘 또 증시는 좀 시장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내용들이 많지 않지만 그 마지막 보고서 있잖아요. 그 화해의 나비 효과. 예. 요게 그 MLCC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마이크가 이게 이상한가요? 지금 좀 저도 이게 중간중간 그죠? 지금 소리가 막 끊어졌다가 이상하긴 하네요. 예, 아무튼 좀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거는 여기 두오라고 필에너지, 제이오, 디스플레이 OLED, 고려아연, 조선소 3분기 분기 보고서, 오픈 AI 샘 그 올트먼 해고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불확실성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이 부분하고 아까 MLCC랑 기판 이런 얘기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올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이 두올은 매출, 이익 다 급증했어요. 이익률도 좋아지고, 에어백은 좀 감소했지만 시트랑 원단 매출액이 좀 늘어난 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유로, 이게 보통 중국이 안 좋은데 중국도 성장을 한 게 특징적이고요. 공급 단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4분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의 신차 위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오닉하고 신형 산타페 등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마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이후로 유가 상승에서 약간 원재료 투입 원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또 반대로 유가 급락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구조조정, 멕시코 법인도 신모델 출시 매출 증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 유가도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주가가 쌉니다. 예. PER 4배, PBR 0.5배, 배당은 2점. 근데 이걸 딱 보시는 순간 아우 두월 매력 있네, 이게 저평가니까 한번 투자해볼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도 나쁜 건 아닌데 현대차하고 기아가 PER 3배, 4배예요. 배당은 더 많이 줘요. 아시죠? 현대차가 5%, 우선주는 한 10% 가까이 나와요. 9에서 10. 기아가 6% 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품주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현대 기아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려야 됩니다. 그 큰형님들이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이 큰형님들이 좀 움직여줘야 부품주도 날개를 좀 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현대 기아가 워낙 이게 싸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좀 염두에 주면 되겠고, 얼마나 자동차가 지금 할인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돈 잘 버는데도 그건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품주들도 내용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될지는 좀 모르겠고, 그다음 필에너지는 또 반대로 싼 기업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 공시가 떴는데 17일날 금요일날 1,000억 가까운 대규모 공시고요. 영업비밀 있어 요청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가 봐도 필에너지는 삼성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레이저 노칭 장비 아시죠? 양극 응급 탭 만들 때 하는 이제 그 노칭 장비, 그 탭을 자르는 이제 장비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고 레이저로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LG는 DENT가 주로 하고 삼성은 필에너지가 하는데, 근데 이 회사 장비의 특징은 노칭하고 스태킹이 뭔지 아세요? 스태킹은 쌓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그 극판을 이렇게 양극, 분리막, 음극 이렇게 쌓는 거 있죠. 단계적으로.
요 스태킹 장비도 만들거든요. 근데 원통형은 이렇게 젤리롤이라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요. 와인딩. 예. 그래서 그 장비도 같이 해요. 근데 이 회사 특징 그걸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노칭, 절단 장비랑 쌓는 장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만들어서 이번에 아마 공급하는 거 아니냐. 그럼 굉장히 이거 단가도 더 높겠죠. 그래서 지난 9월에 스텔란티스 아마 그 공장에 수주했던 1,600억의 연장선 아니겠냐. 이렇게 돼서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나고 또 삼성 SDI와 67기가와트 두 개 공장, 그다음 G사는 아마 GM 같아요. GM과 30기가와트 공장. 미국에만 100기가와트가 앞으로 생산 능력이 보유될 걸로 좀 전망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 공장도 지금 4분기 기초공사 시작을 해가지고 증설 및 기존 라인 개조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동안 좀 보수적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적극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필 에너지는 그냥 삼성입니다. 삼성과 같이 간다. 예, 핵심 장비들을 만들어서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 두 개를 합친 거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장비죠. 그리고 46파이라 그래서 테슬라가 만드는 4680 배터리 있죠. 큰 거. 그 원통형 배터리 그 와인딩 장비에 와인딩은 이렇게 젤리롤처럼 원통형에 이렇게 스태킹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거기에 레이저 노칭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수혜를 좀 계속 받지 않겠냐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커팅, 비용 절감도 해주는 이 레이저 노칭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 에너지가 삼성의 어떤 협력사로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2차전지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어요. 필 에너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수주, 제가 수주 잔고 봤거든요. 이 버틀러 들어가면 여러분들 버틀러 좀 많이 활용하세요. 뭐 제가 이제 버틀러를 이게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워낙 이제 이거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또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필 에너지를 이렇게 버틀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쓰시면 여기 보시면 수주 잔고 있죠. 수주 잔고. 예,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수주 잔고들도 나와요. 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실적도 나오고 예, 여기 보면 부문별 실적도 이렇게 예, 나오게 돼요. 부문별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주잔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여기 기업 정보 보면요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여기 사업 보고서 이렇게 예, 분기 보고서 이거 딱 클릭하시면 바로 그냥 분기 보고서 뜹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전자공시로 내가 다이렉트로 안 들어가고 저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하죠. 아 근데 필 에너지는 이게 수주잔고가 제대로 이게 아직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 적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였더라? 제가 아 맞아요. 코인테크 뭐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주잔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수주잔고 이렇게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필 에너지도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고는 늘어나는데 아직은 좀 시각화가 이게 분할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 여기 이제 주요 장비 회사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주 잔고. 네, 요 녹색 선이거든요. 요 하얀색은 시가총액. 저거 보면서 아 이번에도 수주 잔고 늘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 버틀로 들어가서 좀 편하게 기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건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거에 좀 더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번에 실적이 어땠고 수준은 어땠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 에너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그 이제 장비주 내에서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제이오는 우리 다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탄소 나노튜브 아주 지겹도록 공부했었고 여기서 핵심은 파우더. 예, 파우더. 근데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CNT 파우더를 이제 최초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도전제라 그러죠.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제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이 도전제가 이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옛날에는 카본 블랙을 썼어요. 카본 블랙. 예, 검은
이제 덩어리 같은 그걸 썼던데 요즘엔 CNT로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죠. CNT를 쓰면 그 니켈 비중은 더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예, 배터리 성능. 그래서 저 CNT를 앞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에서는 굉장히 좀 그 잘 알려진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증설하고 있고 옛날에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2차 전지 내에서 그 요 JO는 분석을 한번 해드렸고 또 그 함께 배우기 거의 마지막 2차 전지에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하고 권영수 부회장이 생각하는 그 2차 전지의 미래 그런 걸로 제가 한번 영상 또 찍어 올린 적이 있죠. 그 거기에도 이제 한번 JO도 한번 설명을 또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때 증설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증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내년 말까지 3,000톤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할 거라고 합니다. 가동률이 사실 좀 올해 약간 상반기는 부족했던 게 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동률이 80%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업황이 좀 꺾였잖아요. 그래서 4분기는 조금 실적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내, 일본, 중국 등 고객사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출의 99%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멀티월, 다중벽,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벽으로 된 탄소 나노튜브가 아직은 이제 그 주로 양극재에 들어가거든요. 양극에. 예. 그래서 그 비중이 좀 높지만 점점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이 TW는 양극, 음극 다 적용 가능해요. 예. 그래서 좀 소수벽, 벽이 조금만 있는 거고 단일벽, 싱글, 요거는 이제 음극재만 들어가는데 요거는 러시아의 옥시알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으로 지금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특히 요 TWCNT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유일하고 CATL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이익률 좋았고 근데 앞으로 CNT 생산 능력이 더 확대되고 이러면 영업이익률은 무려 25%까지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반등할 때.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금방 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제이홉을 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절대 추격은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조정 나오면 그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은 게 왜냐하면 CNT 요 도전제 있죠. 요거는 침투율이 아직 낮아요. 카본 블랙보다. 그래서 좋아요. 왜? 침투율이 낮은데 기술 때문에 바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엔진 대신에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죠. 카본 블랙 대신에 CNT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침투율이 적다는 건 확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O도 다만 요새 좀 너무 올랐으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리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경재용 디스플레이 요즘에 OLED도 괜찮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2024년에 한 3.1조 투자하겠다 언급을 했고 아마 내년에 대부분 그러니까 25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애플 노트북 있죠, 맥북.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공장이 본격 가동하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내년도에 대부분 집행을 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캠트로닉스가 OLED 요 아이패드랑 맥북에 들어가는 OLED는 유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밑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시가가는 업체예요, 장비 회사 중에. 예, 근데 이 회사가 또 공시를 냈어요. 예, 공시를 내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 추가 투자. 그 공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에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주로 삼성이 하거든요. 캠트로닉스가. 예, 그러면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애플이 진짜 하는구나. 예, 그래서 내년에 아이패드, 내후년엔 본격적으로 이제 노트북. 26년이지만 실제로 공장 가동하는 건 이제 25년부터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OLED 소재나 장비는 좋을 가능성이 높고 장비 쪽에서는 역시 캠트로닉스 이쪽이 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소재는 뭐 딱 여러분 아시죠? 덕산 네오룩스, PNH테크 예, 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좋은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요. 내년 초에 아마 내년 4월에 나올 것 같은데 애플 아이패드가 그러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물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지나서
2월에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만약에 한번 움직인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어떤 그런 모멘텀에서 움직일 때 미리 선반영됐다가 막상 출시하기 전엔 항상 빠집니다. 그런 경우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주가를 보시고 내년 초나 초에 한번 올라갈 때는 조금 적절히 줄여나가자. 예. 근데 지금은 여전히 예, 괜찮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이 OLED 이쪽 그 확장되는 건. 그래서 아직은 좀 최근에 주가 오르긴 했지만 괜찮을 것 같고요. 함께 배우기에서 제가 OLED 우리 함께 배우기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미리 이것도 배우길 잘했어요. 그땐 진짜 재미없었죠. 디스플레이 아무도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묵묵히 공부했는데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좋고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됩니다. OLED. 거기 다 OLED는 몇 편 안 돼요. 짧아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께 배우기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게 지금 반도체도 있고 OLED 자율주행 많잖아요. 이거 다 끝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들을 중간중간 이런 보고서 보거나 신문에서 볼 때 딱 보고 함께 배우기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 딱 이해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기초로 활용하시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이 좀 주가 부진했지만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 좀 있대요. 두 가지인데 캠코가 이게 니켈 사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분율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좀 해가지고 60% 넘는 지분 확보하게 됩니다. 트라피구라는 회사랑 같이 참여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12.9, 고려아연은 캠코 지분이 이거는 주주들이 좀 원하는 거예요. 물론 100%면 더 좋지만 그래서 그때 불만이 많았죠. 주주분들이 왜 35%냐 이 성장하는 산업을. 그래서 그거 일부 좀 충족할 수 있는 지분 확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니켈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니켈을 직접 가져와서 황산 니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그냥 황산 니켈을 그러니까 니켈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니켈 사업까지. 니켈 재련까지 해서 내재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다만 요즘에 2차 전지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아연 가격도 올라갈 거래요. 왜냐하면 광산 업체들이 감산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4분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연은 판매량이 아마 유지되면서 4분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도 나아지고 특히 아연이나 연, 뭐 은 같은 경우 중국이 좀 중요한데 중국도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고려아연 괜찮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니까 고려아연 주주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조선주도 오늘 좀 괜찮았는데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말 대비해서도 8%. 업황이 근데 증가율은 둔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수주를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3.2년치 일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조선사들은 아주 선별해서 비싼 거 위주로만 아마 수주를 할 것 같고 지난주 수주가 많았죠. 그 성과 강세는 이어질 것 같고 인력 문제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인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이 제일 많이 인력을 좀 높였고요. 현대미포도 증가율 면에서는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금 수준은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증가했는데 하나오션이 좀 임금 상승률이 높은 편이고요. 근데 하나오션이 그동안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서 절대 임금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지고 조선사 간에 뭐 인력 쟁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해서 가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거는 하나오션이 좀 그동안 낮았던 것 같아요. 임금이 그거를 좀 정상화시켰던 과정이다. 어쨌든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잔고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이번에 해고 이슈가 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다들 주말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쿠데타가 발생한 거냐 막 이랬는데 11월 17일 오픈 AI의 이사회에서 성명을 통해서 이사회와 소통 진실성 부족을 이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해요. 뭘 소통을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건지. 근데 진짜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임이죠. 그래서 공동 그 창업자들이 일단 다 해고가 돼버렸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좀 우려하고 있어요. 올트먼이 없으면 이게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지금 지분 한 49%, 13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5조 넘죠.
해고 사유는 아마 기술 개발 관련해서 온건파와 강경파가 지금 갈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GPT 계속 기술 개발해야 된다. AI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 하자는 그런 게 이제 올트먼이고, 아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한데 이거 AI가 무슨 위험을 불러올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사회 의견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그냥 뭐 사장님 자르자, 약간 이거예요. 예,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해고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올트만이 스타트업 추진할 수도 있고 복귀할 수도 있대요. 아직 몰라요. 예, 뭐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새 스타트업을 하면 옛날에 애플의 디자이너였던 조니 아이브랑 같이 스마트폰 대체할 AI 하드웨어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직하는 게 좋죠. 복직하면,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샘 올트먼 복직 안 하면 이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럼 생성형 챗 GPT 이용해서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는 MS한테 안 좋고, 그러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복직을 한다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또 스타트업 창업하면 또 그쪽으로도 투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AI에 대한 이제 논쟁이 윤리적인 부분까지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윤리적인 걸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노이즈가 생기긴 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뉴스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의 김일영 연구원님이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잖아요. 이게 핵심은 패권 유지 비용 낮췄다. 미국은 지금 중국도 신경 써야 되죠. 대만, 중국 여기 신경 써야죠. 또 중동 가야죠. 러시아 신경 써야죠. 아주 우크라이나까지. 이거 유지하는 거 세계 경찰 역할 하려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니까 채권 금리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기보다는 속내는 모르겠지만 그거죠. 우리 잠깐 휴전하자. 나 돈 너무 많이 들어. 너랑 싸우기 싫어 지금은. 예, 좀 이따 하자. 그러니까 뭐 중국도 나쁠 거 없어요. 미국과 싸워봐야 좀 좋을 게 없잖아요.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손 잡은 거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걸 낮춘 거예요. 불확실성을. 그럼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물가 낮춰야 되고 금리 낮추는 게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투 중지 합의. 예, 거기다가 아니까 중국과 일단 우리 좀 내려놓자. 잠시만 좀 싸우지 말자. 예, 이 얘기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또 일시 전투 중지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고 하는데, 이거 중지 합의하면 유가도 안정화되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예, 감산을 더할 이유가. 그러면 연말 소비 시즌이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유가 오르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또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이 의도적으로 야 금리 올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미국의 비용을 줄여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둘이 만나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기상 그렇죠. 뭐 예상했던 바다. 예.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건 도대체 저게 뭘 의미하나. 이걸 계속 캐치해내야 돼요. 저는 이제 이 김일호 연구원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런 통찰력을 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MLCC하고 요것만 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이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업황은 더 나쁠 게 없어요. 재고 늘긴 했지만 이게 거의 이제 재고는 거의 바닥 쪽으로 좀 갈 것 같고, 미국 도매업체 PC 재고 확 줄었죠. 예. 중국 IT 세트 수출의 역성장 폭 축소. 더 나쁠 게 없어요. 수출액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예. PC는 근데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요즘에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요 기업들 칩 파운드리 재고 조정 장기화 시사. 예, 요 2분기 때예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분기에 좀 뭔가 바뀌는데 자신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제 선생님이 약간 이제 제 비유를 들면 선생님이 야 너 성적 어떻게 낼 거야? 언제 좋아져? 막 이제 이렇게 다급치는데 2분기에는 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노력은 하는데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공부를 했어요. 여름방학 때. 7, 8월 그 3분기에. 그게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어때? 아, 그러니까 좀 자신감 붙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예, 조심스러운 거죠. 아, 근데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약간 자신은 없어요. 근데 4분기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선생님 딱 보니 야, 너 좀 뭔가 달라졌다. 그랬더니 재고 조정 거의 끝나가고요. 예, 수요도 발생하고 있고 좀 뭔가 점수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이제 IT 기업들의 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수요도 실제 개선 중. 미국 전자제품. 그죠? 중국 전자. 바닥에서 터닝. 이게 좋은 데이터예요. 여기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꺾일 일밖에 없으니까. 근데 바닥에서 터닝하는 건 좋고 그래서 삼성전기를 선호한다. 지난 2년간 불황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장기 성장 추세 회귀할 거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요즘에 좀 적극적인가 봐요. 그럼 삼성은 이들한테 노출도가 높아요. 그래서 화웨이가 뛰어들면서 오포, 비포, 샤오미가 서로 경쟁하거든요. 4개 업체가. 그러면 스마트폰 증산하니까 MLCC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삼성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온 디바이스는 이거 한번 설명해드렸죠. 이 스마트폰에다가 AI 기능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냥 이 안에다가 AI 반도체를 넣어버린 겁니다. 보통은 지금 클라우드를 이용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챗 GPT 쓰면 거기서 여러분이 검색하잖아요. 아니면 챗보다 할 때 그 다 클라우드로 하거든요. 내 컴퓨터에 뭐 AI가 붙은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죠.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이거 말고 좀 간단한 챗 GPT나 챗봇 그런 거 하는 거는 AI를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하게 하자. 그럼 비용이 줄입니다. 과부하도 덜게 되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기 안에다 AI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자율주행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전기차에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AI 컴퓨터를 그냥. 예. 그러면 이제 통신 기능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통신 기능이 없어도 클라우드가 없어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삼성, 애플, 화웨이, 뭐 샤오미, 오포 이런 기업들이 다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가 연내에 저가형 노바 시리즈를 출시할 것 같은데 2년 전의 성능이지만 애국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또 잘 팔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 간의 아너 간의 경쟁 치열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화웨이랑 아너 중저가 스마트폰인데 합친 건데 이걸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얘네는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애플은 이제 인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들 때문에 조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경쟁을 지금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스마트폰, PC 등 기기 내 SoC 저게 반도체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직접 하는 게 기기 안에서. 그래서 구글은 이미 그걸 출시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예. 근데 이게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줄이고요. 두 번째가 보안. 내 데이터가 내 개인화된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죠.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화. 예. 나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AI가 추천을 해줘. 그죠? 나한테. 나의 모든 정보를 다 알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볍게 운영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D램이 많이 들어간대요. 저 메타의 라마2를 돌리려면 저 AI거든요. 저 모델인데 저기 13GB 들어가는 저것도 경량화 모델이에요. 좀 줄인. 스마트폰이 최근에 8GB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여기 열리잖아요. 스마트폰에 앞으로 열릴 텐데 D램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D램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퀄컴 미디어텍도 AI 성능에 관련된 하드웨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제품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성능도 좋고 예, 뭐 이미지 생성하는데 15초였는데 전작은 이제 1초도 안 걸린다. 근데 15초 생성하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바로바로 줘야죠 답을. 그래서 MLCC 좋을 것 같다. 요 내용이고 특히 삼성전기 선호한다. 재고 조정 4분기 있겠지만 이미
반영됐고 무라타는 업황 둔화 가능성이 꽤 제한적이다. 자동차 쪽이 좀 안 좋게 작용했죠. 자동차가 예상보다 조금 이제 부진할 것 같아서 전장 쪽이 좀 안 좋았지만 그러나 전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전장 시장도 연평균으로 보면 방향은 바뀐 게 아니에요. 꾸준히 성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 다만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좀 조정을 좀 한번 받았던 거죠. 그리고 플립집 BJ 아시죠? 이게 이제 기판인데 주로 자동차하고 서버에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이게 또 꺾이면서 약간 좀 부진했고 이비된 대덕전자가 설비 뭐 연기한다, 축소한다 이러면서 주가가 완전 한 번씩 팍팍 맞아버렸죠. 근데 방향성 바뀐 건 없어요. 기판은 점점 좁아지고 커집니다. 회로 선폭은 좁아지고 기판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기가비스한테는 또 호재일 수 있는 게 기가비스는 안에가 미세화되고 이 기판이 커지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전체 기판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안 좋은 거죠. 뭐 대덕전자도 그렇고. 다만 악재의 끝단에 와 있는 것 같다. 이 설비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빠졌던 건데 매출 추정치도 이게 최근 데이터다. 2023년 11월 요건데 매출 추정치 하향 트렌드인데 25년도 전망이 줄어버렸죠. 11월에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았던 거죠. 그러나 방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대형화돼요. 대형화되는데 안에 선폭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게 기판 시장이다. 그래서 플립칩 BJ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에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MLCC 쪽은 이제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핵심은 중국 경쟁, 그 다음에 AI가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에 들어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거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고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으로도 긴 보고서가 있어도 최대한 저렇게 좀 짧게 요약 압축을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보여드려야죠. 예, 전자공시. 공시는 지난 17일 날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에탄 운반선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두 척 수주 따냈고요. 필에너지 아까 설명드린 필에너지가 2차전지 놓친 장비 같은데 정확히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매출 대비 무려 52% 있었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없었습니다. 17일 날은 뭐 마땅한 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시장 좀 이제 마감을 해서 시장 이제 마감을 해서 제가 정리 방금 마감했는데 오늘 코스피는 2,500까지 왔고요. 거의 코스닥이 오랜만에 좀 급반등에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은 계속 팔고요. 외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보통 연말에 보통 그 배당 받으려고 원래 매수를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속성이 있을지. 그리고 오늘 일단 오랜만에 오늘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오션이 급등해 버렸고요. 조선주들 쌀 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이즈 많고 막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이제 그럴 때 기회를 노리시고 분할로 접근하시고 막 또 좋을 때 그때는 좀 멀리 하시고 예. 그러니까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왜냐하면 업황 자체는 꾸준히 구조적 성장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은 2차전지 좋았어요. 오랜만에 금요일도 좀 부진했지만 2차전지 좋았고 오늘은 또 증강현실 관련주들도 좋았네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고요. 영화 관련주 예. 덱스터 뭐 이런 이제 가상현실 관련주들이죠. 사실 저쪽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쪽 섹터 전체적으로 좋았고 조선기자재도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오늘 엔진주 또 동성화인텍, 뭐 하이로코리아, 한국가본 이런 기업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료 AI 쪽도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해줬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요즘에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크래프톤이 이번에 그 게임쇼 있었잖아요. 지스타 거기서 좀 뭐 평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 게임이 이제 그 내년에 기대하는 게 크래프톤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도 그게 좀 가장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상 갔었죠 아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도 좀 좋았네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도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이 사셨나요? 아, 오늘은 외국인이 샀네요. 개인들도 오늘도 사긴 샀어요. 예, 근데 각별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 같더라도 되도록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종합상사도 좋았고 건강기능식품도 오늘 모처럼 괜찮았습니다. 뉴트리, 오랜만에 뉴트리가 좋았네요. 폴더블 폰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삼성 SDI에 뭐 리튬 그거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슈로 오늘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좋았고 니켈 관련주도 오랜만에 오늘 좀 반등을 일부 해준 것 같습니다. 풍력주들도 좋았네요. 풍력도 CS 윈드가 정말 오랜만에 급반등 하고 있습니다. LS, CS 베어링까지, 오션 플랜트까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오늘 분위기들 좀 괜찮았고요. 대보 마그네틱, 엠플러스, 아바코 이런 기업들 좋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거는 빈대테마 이쪽하고 유가 오르니까. 근데 항공주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유가 오르다 보니까 좀 쉬어갔고, 타이어 좀 많이 올랐었죠. 약간 뭐 큰 악재는 없었고요. HBM 관련주들은 오늘 특별한 뭐 악재보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약간 매물 나왔고, 또 샘 알트먼 해고 이슈랑 관련해서 아 이거 MS가 투자 안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쉬자 이 김에 약간 좀 조정받죠. 근데 조정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갈 건 가요. 오픈 엣지, 이오테크닉스, 뭐 제우스,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이면 뭐 양호한 거죠. 건설주 약간 빠졌고, 낸드 관련주. 근데 화웨이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낸드 공급 부족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진짜 공급 부족한가? 왜냐면 낸드는 다들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더 나쁠 건 없어요, 낸드도. 근데 이제 진짜 공급 부족이라면 소부장한테는 좋죠. 왜냐면 그럼 이제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근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반도체하고요,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어디죠? 항공주 요 정도만 좀 약했고 대부분은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일단 삼성전자가 최고가 지금 전고점 앞두고 있는데, 최고가는 아니지만 전고점 얼마 안 남았는데 위가 약간 막혀 있고, 오늘은 2차 전지 다 급등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가 좀 빠졌고, 크래프톤 좋았고요. 삼성중공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타이어 부진했고, 넷마블도 오늘 좀 괜찮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JYP 엔터도 괜찮았고, 그 슈카월드 거기 나오셔가지고 박진영 대표가, 전 개인적으로 박진영 대표를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대단한 사람 같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역시 뭐 자기 같으면 주식 사겠다 이렇게 뭐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뭐 CEO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 판단은 CEO 말만 듣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비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노공업 오늘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풍력주들 좋았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오늘 모처럼 증시가 좀 반등을 또 해줘서 일단 좀 다행이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좀 짜증났잖아요. 장 또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기회로 활용하세요. 지금 시장은 이미 바닥 찍었고 3고 현상 끝났고, 매크로 우호적이고, 뭐 그치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기회고, 오르는 날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지금 가치주도 굉장히 많고요. 싸고 좋은 기업들이 진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재미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런 기업들 잘 발굴하셔서, 제가 또 실적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작업은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정보들이 많이 이 시장에 오잖아요. 근데 노이즈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업,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 거기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데이터 보시면서, 아까 그 버틀러 같은 사이트도 좋고, 아니면 내가 전자공시 보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기업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는 자료도 한번 일단 만들어 놓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그 40분 정도 좀 이제 평소보다 좀 짧게 끝냈는데, 근데 제가 내일은 저기 그 어디 한 군데 좀 가야 돼가지고 장중에 한번 일정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굉장히 좀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양이 좀 적어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지난주에 나왔던 정말 진짜 괜찮은 자료 하나 있거든요. KB에서 나온 그거 다 요약은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랑 해가지고 좀 한두 개만 좀 짧게만 해가지고 내일은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